교육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수능 성적이 수험생에게 통지되고 이어서 수시 합격자 발표 또 등록, 추가 등록 등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수험생들은 수시 발표 추이를 지켜보며 정시 지원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수능 성적 발표 이후 대입 전략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윤희령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희령 선생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남은 수능 일정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금요일 6일이죠. 6일에 신입생들에게 개별 성적 통지가 되면은 이제 바로 수시 합격자 발표가 있는데요. 최저 학력 기준 등을 적용해서. 그러니까 13일까지 수시 합격자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16일에서 18일까지 등록 기간입니다. 이 16일에서 18일까지 1차 등록 기간은 지나고 나면은 미충원 등록은 19일에서 26일까지, 이달 26일까지 미충원 등록이 있고, 미충원 등록 마감일이 27일입니다. 27일이 마감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원서 접수가 12월 31일에서 1월 3일까지입니다. 그러니 수험생들은 시간적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이 발표되고, 그 다음에 수시 합격자 발표 또 기다리면서 몇 번까지 될까 뭐 가능성 안에 있기도 하고 또 경계선이 걸리는 수도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정시 대비도 수시 합격을 못하면 동시에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올해 입시는 유난히 지원 전략이 힘들 수도 있고 또 여러 변수가 있어서 지원 전략을 세우기가 힘들 것이라고 말을 하던데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자연계의 경우는 원래 의역과 모집 정원은 4,610명으로 전년도보다 1,497명이 늘었습니다. 1,500명이 늘었지요. 또 이 늘어난 1,500명의 80%가 지방의대라는 것.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되고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특히 자연계의 경우는 최상위권은 연세대가 12월 8일에 자연계열 논술 시험 추가 시험을 봅니다. 그 이유는 지난달 11월 12일 이 자연계 논술 시험을 치르고 한 그 고사장에서 이 감독관이 착각으로 문제지가 1시간 전 배부됐다가 그 회수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11월이 아니고 10월 12일 그 논술 시험 칠 때. 그래서 일부 그 수험생들은 문제가 인터넷에 유출되는 등이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시험 무효 확인 소송과 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연세대와 이 법정 다툼을 벌였는데 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논술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책을 고심하던 연세대가 추가 시험 결정을 내렸습니다. 2차 시험은 이 자연계열 논술 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 전원이 본인이 원하면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 시험에는 14,444명이 지원해 9,666명이 응시한 바 있는데 1차 때 연세대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어서 이번에 수능 원서를 냈는데 수능 성적이 기대만큼 안 나왔던 학생들은 다 응시를 하리라고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세대는 지난달 시험 결과를 토대로 1차 선발 인원 261명을 뽑았는데 사실은 261명을 뽑았는데 예시를 친다고 앞에 261명을 무효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261명은 그대로 두고 2차 시험에서도 똑같이 261명을 뽑는데 다만 추가 합격자 발표는 하지 않겠다는 건데 만약에 2차 추가 시험에서 261명이 모두 등록을 한다고 치면은 이 원래 연세대학교가 261명인데 실제로는 522명을 뽑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최상위권 대학이기 때문에 밑에 대학에 미치는 영향성도 크고 또 이 어수선한 것 중에 하나가 교육부 고시에 신입생 미충원 인원 2월 및 초과 모집 인원 처리 기준에 의하면은 대학 과실로 초과 모집 인원만큼 그 차년도 해당 모집 단위를 감축해야 합니다. 대학 과실로 인해 가지고 이 초과 모집이 발생할 때는
차년도, 즉 내년도가 아니고 차차년도이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261명을 더 뽑았다면은 내년에 261명이 주는 게 아니고 엉뚱하게 지금 현재 고1이 261명이 줄어드니까 또 피해를 보게 되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올해 수험생들은 의대 정원과 이 연체된 논술 이런 것들로 상당히 변수가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대학 입학과 관계되는 문제는 민감한지 또 여기에 대해서 모두가 또 촉각을 세우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체된 문제도 있고 의대 정원도 있고 해서 자연계 상위권은 상당히 변수가 있고 특히 지방대 중에는 아마 수시 등록에서도 이 늘어난 정원과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면은 수시 합격자를 발표해놓고 계속 추가를 해도 정원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시로 이월되기 때문에 또 정시 합격선이 달라지고 또 의대의 합격선이 달라지면은 또 상위권 이공계열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은 예년과는 다른 기준과 다른 시각으로 입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또 특히 올해 변수 중에 하나는 무전공 이 모집인데 옛날에 자율 전공인데 즉 1학년 때는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이제 학교에 따라서는 보건 계열이나 사범 계열 빼고는 모든 학과를 다 선택할 수 있게 한 대학도 있고 그냥 특정 단과대학 안에서만 그 단과대학 안에 개설된 학과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살펴보고 또 이 무전공이 전체 정원의 한 6.6%가 되기 때문에 이 역시 합격선에 미치는 영향력도 클 것이다. 그래서 원래 수험생들은 추가 등록과 원서 전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시 지원 준비를 하는 학생들 지금부터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요. 또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12월 27일 수시 추가 등록 마감일까지 계속 추가 합격자 발표가 있는데 수험생들은 합격선이 조금 멀거나 이럴 때는 막연히 추가 합격을 기다리지 말고 정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 다군별로 한 세 학교씩 지원 가능한 여러 입시 자료를 보고 세 학교씩 정해서 거기에 과목별 가중치라거나 혹은 탐구 영역이 교차될 때 어떤 것을 적용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적용해서 가나 다군에 한 세 학교씩 해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 지원할 때 유의할 사항은 예전에는 다하고는 신입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중상위권 대학의 경우. 그러나 올해는 수도권 명문대학 중에 고려대, 서강대, 이를테면은 한양대, 여의대 등이 이 다학원 모집도 있기 때문에 다학원도 하나의 그 입시 전략에 넣을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회탐구, 과학탐구, 원래 사회탐구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초점이나 이런 데서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우리 수험생들이 차근히 살펴보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재학생의 경우는 무턱대고 상향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이게 바람직한가 이 점도 꼭 한번 생각해보고 또 재수생의 경우도 무조건 학교보다는 자기 자신의 적성과 취향에 맞는 전공학과를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성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지 않는 학생들이 취할 수 있는 입시 전략이라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이제 해마다 대두되는 문제인데 재학생의 경우는 보통 우리가 합격률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수생은 더 높고 합격할 곳을 지원하기 때문에 합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 성적이 나오면은 다소 기대만큼 못 나오더라도 자기 성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을 골라서 입학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지고 꼭 재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학생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지금은 좀 멀리 보고 긴 호흡으로 승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입시철이 되면은 학생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는 내용 중에 소위 말하면 학교의 서열, 대학의 서열, 우리가 흔히 간판, 서열을 보고 지망을 해야 됩니까? 전공을 보고 지망을 해야 됩니까? 대체로 자연계는 이미 전공별로 지원하는 게 정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학과 같으면 지방의대든 뭐 의대, 약대 같으면 어디에라도 찾아가지 않습니까? 학교를 불문하고. 그런데 인문계의 경우는 아직도 학교의 전체적인 수준이나 어떤 세속적인 평가에 좀 많이 집착하는 편입니다. 적성과 취향에 맞는 학과를 골라서 가는 게 맞다. 그 대학의 여러 가지를 교육 관련 교과 과정 등을 살펴보고 복수 전공, 부전공 등이 정말 활짝 열려서 기회를 제공하는가 이런 점까지도 면밀히